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가격 인하 시작, 세계 전기차 패권 전쟁. 이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 트렌드를 잘 챙기는 게 참 중요하죠. 특히 전기차는요, 우리의 탈 것에 관한 이야기라서 오늘 꼭 챙겨보십시오. 전기차 업계, 지금 치열한 점유율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선두주자 테슬라가 올해 초 가격을 내리자 미국 포드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까지 가격 할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발 치킨 게임 양상 속에서 세계 전기차 업계의 판도와 국내 업체의 현 주소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최강의 친절 설명서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테슬라 여전히 좀 비싸다는 불만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네네. 올해 초에 미국, 유럽 국가에서 이 전기차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14%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앞서 나가겠다 이런 뭐 전략 때문일 텐데 이 전기차 제조사들의 할인 경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회사는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어쨌든 시장에 팔아서 네.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가격을 내렸다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씩 안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가격을 내리니까 잘 팔려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지금 뒤에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는 네. 것처럼 모델 3 같은 경우 퍼포먼스는 14.3%를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IRA에 테슬라 일부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시 또 가격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잘 팔리면 올라가고 안 팔리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데 네. 문제는 이런 테슬라의 가격 전략이 고물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에 기존에 경쟁하는 업체들이 같이 고무줄처럼 들어가는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함부로 따라갔다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중이고 네.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밖에 없으니까 끌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 동일한 전략을 쓰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격을 고수하자. 변동성에 빨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자초할 수 있으니 그냥 꾸준하게 한 가격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치열하게 뭐 테슬라가 막 치킨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들어가냐 마냐 막 치열한 상황이네요. 네네. 작년에 어느 나라 회사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아니라 이제 국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네네네네. 따져보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1위던데 네네. 중국 전기 시장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어느 틈에 이렇게 성장한 겁니까? 중국이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네. 2,868만 대입니다. 와, 지난해에 2,600만 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전기차 비중을 봤더니 중국이 꽤 높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만드는 것은 테슬라가 많이 만들지만 네. 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2000년 초반부터 전기차를 강력히 육성을 했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도 기존에 140년 동안 해왔던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글로벌에서 기름을 쓰지 말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전기밖에 없구나. 마침 중국은 또 전기 자전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전기로 빨리 전환해서 한 20여 년을 걸쳐가지고 전기차의 공급망과 생산 공급망을 다 장악을 한 거죠. 전략을 잘 썼네요. 저 BYD 이런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2위의 제조사 순위 올랐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독일, 네네. 일본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네네. 독일, 일본. 특히 일본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전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네네.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몇 대가 팔렸냐면 네. 728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728만 대. 이게 이제 전체 점유율로 보면 10% 정도예요. 네. 7천만 대, 8천만 대 수준에서. 그러면 10%가 되기까지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면 적어도 눈덩이 효과가 나오는 한 20% 되는 수준에서 뒤늦게 뛰어가도 늦지 않은 것이냐.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네.
전기차는 마라톤이에요. 아, 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42.195를 가는데 지금 이제 신호가 울려서 한 5km 간 상황입니다. 그거밖에 안 네,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중반에 선두권에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속도를 낼 것이냐 이제 그 차이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이제 10%가 됐으니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아, 라고 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아. 네, 이제 그 돈 가지고 내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리.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토요타가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휘발유차 하면 뭐 미국 시장이든 뭐 동남아 시장이든 토요타가 정말 많이 보이던데 네네. 세계 1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아직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몸을 많이 담그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인데 네네. 이제 빨리 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려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력이 하이브리드니까 글로벌에서 하이브리드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네. 거기서 수익을 남긴 다음에 자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면 보폭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땐 돈이 필요하니까 하이브리드에서 번 돈을 전기차로 투자하면 얼마든지 아, 저기 조금 앞에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따라잡을 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준비돼 있다. 네. 약간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업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 만들겠다라고 네. 목표를 잡았고요. 12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이 전기차 그 제조 수준과 또 성장력, 미래의 좀 전망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이제 이 12%까지 가져간다라는 건 대단히 큰 물량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글로벌에서 판매될 전기차가 약 한 1,2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10%만 해도 12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대의 물량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가 또 잘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배터리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는 늘 있죠.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냐. 아,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거는 빨리 전동화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 12%는 어마어마한 점유율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 5% 점유율을 그럼요. 갖고 있는데 전기차 12%까지 한 8년 내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의 전체 시장이 네. 대략 한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2030년이면 그중에 6천만 대가 전기차가 되는 거거든요. 네. 6천만 대의 10%면 600만 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평가하시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초반에 속도를 내면 중반에 이제 눈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네. 계속 탄력이 붙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전기차 관련 투자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동차 전문가로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죠. 역으로 가세요. 역으로. 네. 그렇다고 서울역 가라는 얘기 아니라 자동차 얘기하는데 기차역가라는 네네.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있으면 그 네. 전기차는 무엇으로 굴러가나? 그러면 전기로 굴러가는데 그 전기는 어디에 담을 것인가? 그럼 배터리에 담죠. 그럼 배터리는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 소재가 나오죠. 네네. 그 소재는 어디서 누가 캐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소재는 어느 나라에 많이 묻혀 있는가? 아, 이런 것들을 하나에 쭉 연관돼서 보면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가치 사슬이 보이잖아요. 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동차 완성차에서 좀 파고들어서 네. 점점점 밸류 체인을 타고 들어서 거기서 좀 더 살펴봐라. 그럼 투자에 어떤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광물까지 이렇게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광물까지 늘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